운명과 인생 사이 101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주론 개미 일주편이죠. 개미호 개해에 이어서 해외민 삼합의 마지막 개미 일주 가보죠. 10성부터 보겠습니다. 밑에 평관이 있네요. 이 개미 일주분들은 나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특히 여성분들. 그런데 이게 이제 재화되기 이전에는 7살인데 이 편관은 재화할 수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풀어볼까요? 어쨌든 편관에 있다는 것은 이따 12연성편에서 얘기하겠지만 나를 임묘시키는 편관. 임묘 이런 표현은 이제 명령 모르는 분들은 그 뜻을 알면 훅 할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나의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깔고 앉은 배우자 자리가 어쨌든 편관이야. 그러면 나는 어쨌든 힘들어요. 그것을 또 임면시키니까 움쭉달싹 못하는 기분이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특성이 힘들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배우자 때문에 힘들 수 있다.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 결혼 안 한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원칙,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이제 이것이 회사에 대한 연결성을 보면 혹은 집안, 부모님, 형제, 부모, 형제로 인한 그런 책임감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항상 그런 것이 중요하죠. 특히 이제 자기 일지나 시지에 이렇게 관을 깔고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만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원칙 없이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원칙 가지고 살아가는 게 좋죠, 당연히. 근데 그것이 독트린이 되면 죽어도 나는 못 바꿔 내 원칙. 검사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걔들한테 원칙이 어딨어요. 상황에 따라 맨날 바뀌죠. 어떤 때는 죄가 없는 거, 어떤 때는 죄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별수사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자기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런 자기만의 원칙, 이즘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자꾸 내려놓으라는 말을 하는데 내려놓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젊을 때는 아직 채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비우고 또 내려놓겠습니까? 그래서 사주대로 산다는 것이 다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사람으로서 평생 나는 행복했어. 물론 이제 농철 같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긍정주의자. 하지만 어, 그의 우리 진면목을 보지 못했죠. 사적으로 이제 굉장히 친하고 뭐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만, 그러니까 모두에게는 어쨌든 행복만큼 꼭 불행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습니다. 어쨌든 힘든 것도 있는 거죠. 편관은 또한 스트레스입니다.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 자기 원칙을 어, 지켜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항상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근데 스트레스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직 내가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걸 자각해야 됩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분들,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면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이 명리학 공부하실 때도 자기 걸 좀 버리라고 하는데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서 공개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분기별로 한 번씩. 그냥 처음 뵌분 사주 달라. 그러면서 이것을 어떻게 논리적 체계적으로 풀어가느냐. 그러다 보면 직업성도 나오고 삶이 나오고 이러는 것이죠. 음, 예전에 어떤 학파는 뭐 이론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가 만든 이론이라고 강의를 하지만 나는 사주 못 푼다. 나는 공부만 하는 사람이다. 사주의 목적은 일단 사주를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걸 어떻게 이론이라고 하고 그걸 사람들한테 가르칩니까? 그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용신 버리라고 하는 이유가 안 맞아서 그래요. 음, A부터 Z까지 용신을 전부 다 다르게 보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 사람은 잘 살겠다. 앞으로 이 사람은 안 풀리겠다. 뭐 그런 얘기밖에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성이 용신이야. 재성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자 입장에서는 돈만 쫓아가면 되나요? 여자들 많이 만나면 돼요? 그런 건 말이 안 되죠. 어쨌든 배우자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배우자가
이따가 이제 남녀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편관을 깔고 있다. 좀 비워라. 그냥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자기 관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특히 이게 관이 있다는 것은 어쨌든 명예욕도 있는 겁니다. 내 천간에 안 떠 있어. 그러면 나는 이만큼 실력이 있는데 때를 못 만나서 안 뜨는구나. 그죠? 답답하겠죠. 나보다 못난 놈들은 유명해졌는데 특히 강사 세계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죠. 퍼스널 브랜딩 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있죠. 돈 내고 강의도 하고 책 써가지고 막 띄우고 그런 거 오래 가겠습니까? 실력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한다. 실력의 무게 아니 실력을 위장한 것이 반드시 자기 자신을 치게 돼 있습니다. 인기 좋을 것 같죠? 아니요. 인기를 감당할 만한 실력이 없으면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 편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으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겠죠.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겠죠. 그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걸 구분해야 돼요. 배우자가 스트레스 주면 배우자 바뀝니까? 내가 배우자 바뀌게 할 수 있어요? 사람 안 바뀌잖아요. 땅굴 파고 들어가 3년간 수도에도 안 바뀝니다. 사람은 명리 공부하면 바뀌어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죠. 그것도 어중간하게 알면 안 돼요. 제대로 알아야죠. 그리고 편관은 어쨌든 난제, 고통, 고난 이런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년에 그런 걸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예 나는 편관 깔고 있으니까 남편 안 만날 거야. 그러면 자기 삶은 완전히 행복할까요? 이 자리가? 다른 문제로 인해서 편관적 스트레스가 찾아오겠죠. 그러면 살인소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인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인성공망, 지난번에 공망 말씀 안 드린다고 했는데 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인성공망 때문에 그래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인성공망 때문에 그렇죠? 뭐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명리 대충 배우신 분들, 개밀주 어머니는 다 일찍 돌아가시고 개밀주 분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게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연결성이 좋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가 멀찌가 신금이다 그러면 미신합 이렇게 돼서 살인소통에서 어차피 정인 월에 태어났으니까 공부와 인연이 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공부 안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걸 공부를 안 쓰면 물상으로 쓴다 했죠. 금에 살기, 숙살지기 이런 걸 쓴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편관은 요 나이 때 30세부터 45세니까 요 나이 때 37, 8세부터 좀 건강에도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이제 상관을 또 인묘시키잖아요. 간목을 인묘시킨다고요. 그런 거. 식신과 상관, 식신은 내가 이게 양지인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간목 상관이 내가 사회에서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간목이 내가 어쨌든 세상에 드러낸 나의 어떤 끼, 나의 일, 직업성 이런 거 된단 말이에요. 그 갑이 또 어떻게 연결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이때 인묘할 수 있는데 그게 나의 또 활동성, 생기 이런 에너지잖아요. 그것이 인묘한다 하면 내가 사회에서 막 활동하다가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다 그런 의미도 되고 만약에 몸 관리 이런 것도 잘 안 한다면 그런 것도 암시할 수 있죠. 내 생기가 이때 훅 간다.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조심한다고 뭐 아플 게 안 아픈 거 이런 건 아니라 항상 하늘이 뭔가를 암시하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암시되어 있으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리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미리 몸을 단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건 뭐 있어요? 운동, 규칙적인 생활, 바람직한 섭생 그런 것들이죠. 지장간 보겠습니다. 정을기, 편재, 식신, 편관이 있어요. 그래서 식신생재 하려고 하죠. 식신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전문성, 나중에 직업성이 되는 인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물을 얻겠다. 나 전문가가 되어서 반듯한 나의 일을 갖고 돈을 벌고 싶어. 그런데 힘든 일을 항상 만날 수 있다. 요게 옆에 식신제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면 그
그것은 직업적 실력, 이것이 가장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실력이 굉장히 막연한 단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겠죠? 그러니 내 직업성이 뚜렷할수록 내 어려움을 내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문제 해결하면서 갈 수 있다. 이게 식신제살이에요. 그러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프로페셔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개수는 을을 보면 굉장히 자기 에너지를 방사한다고 그랬죠. 을목 입장에서는 개수의 에너지를 받으면, 즉 나의 활동성이잖아요. 식신적, 직업적 활동성. 그러니까 어쨌든 에너지를 엄청 방사한다. 굉장히 부지런하다. 정말 열심히 일한다. 여자 같으면 밖에서 사회활동하고 와서도 집에 와서 쉴 틈이 없이 막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에너지로 개미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물론 이 을목이 유금이나 이런 걸로 또 이게 도식이 좀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에이 하고 안 해버리죠. 전혀 다른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한 칸 떨어져 있어서 먼저 식신재산 한 거고, 식신생재 재생살 날 수 있어요. 재생살은 식신생재니까 또 편재 벌려고 열심히 활동, 열심히 일해서 돈 벌려고 하는데, 살이니까 편재니까 좀 큰 돈 벌려고 하다가 사고 생긴다, 돈 훅 날린다, 뭐 다단계 같은 거 하다가 확 맛이 가서 정말 죽을 뻔하다, 살기 싫어지다,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크게 너무 큰 욕심, 탐욕 이런 것들 부리면 안 돼요. 이게 뭐 명리 모르시는 분들이 마음 같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 부지런하다니까요. 개수 을목 보면 미친 듯이 부지런하다. 편재는 사업성이고 편재 자체가 역마성이 있다 그랬죠. 엄청 돌아다닙니다, 진짜. 이 을기 이것도 엄청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무게합의 을 이 조합을 전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토가 아니라 기토면 얘를 이 오행적으로 을목이 기토를 막 콕콕콕 쪼아가지고 목국토에서 얘를 무토로 바꾸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관이 아니니까, 그죠? 이건 여성 입장에서 남자로 보면 남자를 혹 식신재산을 조준다 이런 얘기, 막 대들고 싸우고 이제 이런 게 있는 거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임묘시켜버리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치면 무토로 바꾸려고 한다. 그럼 기토 땅에 내가 안착할 수 없으니까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이 되어서 역마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조합이에요. 그런 것들 아셔야 된다. 지장간에서 암시하는 거,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 그거 좋아요. 근데 재생살이 날 수 있다. 너무 꿈을 크게 갖지 마라. 꿈이 큰 건 좋은 건데 그 꿈이 돈으로 몰빵되면 안 되는 거죠. 더 돈. 3천만 원 박아서 30억 벌 거야 올해. 이 재생살이 이런 거 그렇게 돼요. 그럼 그런 투자 수단을 찾아가게 되겠죠.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특히 인성이 부족한 사주일 수 있는데 자칫 내가 모르고 욕망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니 재생살로 또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죽어라고 고생하는 그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내 전문성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좀 많은 돈, 이왕이면 이 세상에 왔으니 좀 제대로 벌자. 근데 실력을 갖고 벌어라. 그러다 보면 탐욕을 부리지 않고 그러면 어려움 찾아오기도 전에 내 실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 다음에 12 운성으로 보면 여기에서 남편 얘기 하려다가 이따가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묘지입니다. 묘지. 12연성 묘. 이 묘라는 단어가 처음에 막 들으시면 오 무서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임묘한다. 내가 고개 숙일 일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살다가 아까 그래서 삶과 죽음 이런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덤에 들어가면 무덤에 한정된 자원밖에 없죠. 거기에 옛날에 뭡니까? 귀족들 또는 왕실 사람들 넣으면 부장품들 넣어놓잖아요. 그걸 그냥 식량이나 이런 걸로 생각해 보세요. 한정된 자원밖에 없으니 아껴 먹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묘지 깔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절약 정신이 투철합니다. 왜냐하면 무덤 열리기 전에 못 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자원들을 아끼고 조금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재생살로 이상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상당히 퇴색돼요. 평소에는 엄청 아끼는데 이거 다리 아파 죽겠는데 오늘은 그냥 택시 타고 저기 잠깐 가면 되는데 거기 가서 좀 쉬고 그다음에 고객 만나고 그러면 되는데 또 그런 거는 엄청 아끼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중교통 혹은 뭐 지하철에 갑자기 고장났어 그럼 걸어가 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몸을 막 쓰고 쓸 때 안 쓰고 뭐 지나치게 절약한 이런 때 또 재생쌀은 쓸 때는 겁나 써버려요. 통이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균형을 좀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인묘지 깔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를 무덤 속으로 스스로 집어넣는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고개 숙인다. 그래서 이 겸손의 미덕을 좀 갖추면 좋아요. 특히 식신제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남편하고 싸울 때 또 엄청 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좀 낮추고 이 어쩔 수 없어요. 관을 제가 못 이긴다 했잖아요 지난번에. 너무 이기려고 하지 말라. 가르치려면 식신제살로 관을 이기려면 내 실력이 대단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내 언변이 대단해야 돼요. 논리가 있어야죠. 근데 그 식신이 인성을 볼 때 근거가 분명하겠죠. 인성을 안 보고 막 질러대면 설득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성이란 금이니까 듣고 아하 또 이 7살 남편이 살인소통 이렇게 해서 다시 사랑 에너지로 바꾸게 되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묘지 12신살에는 이제 화계지 얘기하겠지만 당연히 활인성이에요. 특히 이 살인소통 되는 구조 7살을 편관을 갖고 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 고생해봐서 알아. 세상의 쓴맛을 알아. 그러면 그것을 살인소통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소화하면서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걸 다시 세상으로 돌려주려고 하죠. 고생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워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 고생했어 이렇게 성공했어 하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러 다니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그 모험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했다면 99% 실패했을 거라고요. 그 한 사람 성공한 것을 미화하는 거죠. 정말 웬만해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무리한 방법을 써서 성공한 사람들을 자꾸 조명해주는 이 세상. 그게 이제 상품이 되기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하는 건데 좋지 않죠. 확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창업하면 특히 이 시대에는 더 어렵겠지만 몇 년 전 데이터를 보니까 창업하면 3년 이내에 90% 이상이 망하더라. 근데 무조건 도전 정신만 강요하면 됩니까? 그죠? 사실 일어날 수 있는 걸 마련해 줘야죠. 근데 지금처럼 뭐 정부에서 알아서 내수 시장을 다 죽여버리고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공공요금 다 올려가지고 그럼 사람들 소비 줄이죠. 소비가 줄어든다. 그럼 내수가 죽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에서 그야말로 기업가 정신만 막 강요하고 그 다음에는 각자 도생 망했어? 그럼 네 책임이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여간 힘든 세상이죠. 힘든 시절입니다. 이 할인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생기를 제공하는 일이에요. 이게 또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육점을 한다. 할인업이에요. 그 왜? 고기를 썰고 막 이러는데 고기를 썰고 그래서 그게 식재료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줘. 좋은 고기 줘. 그 사람들이 가서 끓여 먹고 구워 먹고 어떻게 해요? 장조림 만들어 먹고 자기들 생기를 돋우죠. 그러니까 할인업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그렇게 됩니다. 금극목사주에 특히 많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 것들 많이 생각해 보시고 기본 활인성 하면 하여간 지금 명리학이라 해서가 아니라 종교명리 철학 그냥 무조건 나와야 돼요. 편인하고 편인의 속성이 게 많죠. 명리학 공부하여 누군가에 가르치고 그걸 제대로 가르쳐야지 사기치지 말고 그런 게 다 활인성이다 라는 겁니다. 종교 뭐 좋긴 한데 종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심오한 지식 지혜를 얻는 것은 저는 적어도 기독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믿는 분들이 굉장히 반발할 수 있는데 다행히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 중에는 비중이 좀 낮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명리학 이런 거 다 미신이야 뭐 주역 이런 거 다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기독교인 중에 많습니다. 그런데
신의 기독교적 신은 증명되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왜 이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명리 이렇게 과학적이고 논리고 체계적인 학문 그러면서 정말 많은 깨달음을 주고 인간의 통찰력도 길러주고 사회력도 길러주면서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이런 학문을 무시하는지 그것은 그들의 그릇이 작은 거예요. 다 인정하자. 무속도 인정하고 다 인정하죠. 다 인정해요 저는. 다만 그것을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쓰는 나쁜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없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종교명리 철학, 철학성, 우리 인문, 문사철 공부 필요하죠. 하지만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런 이제 교육도 당연히 활인업인데 그렇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는 것만으로는 활인성이 안 되죠. 식당 이런 것들 다 활인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런 글자들이 사주에 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안 쓰고 그걸 나쁘게 쓰면 흉악범도 돼서 그럴 거지만 다행히 그런 사람은 우리 사회에 아주 극미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활인으로 쓴다. 그런 조합일 때 활인과 살인의 경계에서 활인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 그릇이 커져요. 남한테 참 좋은 일을 하는데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지장간에 아까 지장간 편에서 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재성을 깔고 있기 때문에 지장간 재성은 특히 여기에도 있지만 절약정신 남한테 드러내지 않으려고 나 돈 없어 이런 것도 많고 잘 숨겨둡니다. 그래서 알부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죠? 미토가 또 운에서 4화나 5화 오면 돈을 잘 담는 거잖아요. 그죠? 해묘이 또 이렇게 합을 해서 또 식상 에너지를 잘 만들려고 하니까 식상으로 식신제살하기 좋고 상관합살하기 좋고 물론 상관까지는 여기 묘목이니까 식신 이게 제살이면서 합으로 제살하는 거고 인목 상관을 쓰면 또 이게 귀문이 걸려가지고 천간의 간목, 지지인목 요게 또 이렇게 인묘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있다. 내가 상관성을 쓰면 남편하고 내가 또 귀문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나쁘냐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귀문을 천재적 창의성으로 쓰는 분들 많다. 어우 머리 좋아 이런 분들 명리 공부하면 아주 훌륭하게 잘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형충파에 일어날 때 조심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축토가 축미충은 얘가 이제 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꿍 할 수 있다. 그럼 천간의 간목이 꿍 할 수 있다. 인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형도 마찬가지예요. 술미형 하면 충보다는 약하게 발동하나 어쨌든 얘를 동하게 한다. 그럼 동한다 이것만 보는 건 명리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술토도 내 입장에서 정관이잖아요. 근데 술이 갖고 있는 것이 또 어떤 술이냐, 천간에 뭘 달고 왔냐에 따라서 이제 해석법이 달라지고 또 술토 지장간을 해석하고 술토와 미토 지장간의 관계를 보면 이제 디테일하게 어떤 남자 혹은 어떤 회사일 수 있죠. 그죠? 그런 면에서 예를 들어 임술이다. 그러면 임술도 이 백호니까 강하단 말이에요. 자기 회사 갖고 있는 사람이 왔어. 술미형에 내 회사를 건드리는 거죠. 지금 회사와 회사끼리 어떤 법적 소송 같은 게 걸릴 수도 있다. 많은 얘기가 있지만 단순하게 넘어갈게요. 너무 여기서 길게 해서 시간은 너무 많이 까먹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아시겠죠. 나 외에 일간 외에 다른 비식재관이 내 입장에서 12음성을 살펴보셔라. 그러면 뭔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해묘민 삼합을 하는 개수 입장에서는 얘가 화개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사진묘 인축자의 술류신미 이래가지고 얘가 화개지가 되는 거잖아요. 화개 이게 이제 12음성의 또 묘와 또 관련이 굉장히 깊죠. 화려한 것을 덮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화려한 것이 덮었으면 뭐예요? 물질 문명 쪽이 아니라 정신 문명 쪽으로 가야죠. 정신. 그래서 또 활인과 연결성이 있는 것이고 종교명리의 철학성이다.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 아시겠죠? 고독하다. 나 혼자 무덤에 들어가 있어봐요. 근데 그게 또 편관 무덤이야. 고독하죠. 하지만 고독은 사람을 키웁니다. 인성공망이라고 해서 공부 못해가 아니에요. 공망일 때는 비워져 있으니까
더 채우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죠. 공부 많이 해야 삶이 순탄해집니다. 특히 명리 공부하고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그리고 실력을 길러라. 아까 을목, 식신 실력을 길러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공부도 안 하시고 성깔이 좀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기 원칙이 분명하니까. 자기 원칙만 내세우니까. 그런데 이 개수가 여기 을목을 보고 있어서 을목에 천간으로 뜨면 또 을목이 미토를 이렇게 근으로 갖는 거잖아요. 양지. 그러니까 을목 자식을 길러 주고 싶다는 거죠.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을목이 어쨌든 이게 같은 음이라 딸한테 정말 올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상관 간목 자식은 또 아들이니 이렇게 신경 별로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꼭 그렇다기보다는 너무 또 사주 이론에 심취해서 그러지 마시고 엄마들은 그러니까 사내 애들은 또 그렇게 걱정 안 하고 막 키우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을목들은 또 가냘프고 뭐 이렇기 때문에 또 을목을 무조건 개수가 보면 에너지를 방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욱 애정을 갖고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을목 딸이 이 안에 들어있어서 어떻게 해요? 식신제사라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계밀주 남편이 폭군이면 딸이 아빠에게 대든다.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한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자, 상담하면서 느꼈고요. 그러면 또 이 미중기토 남편은 딸에게는 꼼짝 못한다. 근데 아들이 뭐라고 하면 잡아버린다. 미중기토로 갑기압 해가지고 확 끌어서 인멸시켜버려요. 엄청 또 아들내미는 괴롭히고 때리고 막 이런 실제 케이스입니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자식에 올인하지 마. 그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올인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기 실력을 길러라. 무덤에서 정말 뭡니까? 갑자기 사자성어가 떠오르지 않네. 이 과거의 생각들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삶이 이게 30대 많이 그런 데 일어나요. 실제로 37, 8세부터 45세 그러지 말고 물론 부부간의 위기도 그때 찾아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실력을 길러라. 그래야만 돼요. 그게 주역의 뜻이에요. 계속 변한다는 거죠.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요. 세상에 그런 게 왜 있습니까? 행복 영원하지 않다. 항상 변한다. 궁죽변. 그게 이르면 변하게 된다. 명심하시고 그래서 항상 사람은 절망 끝에서 희망을 만남으로 절망의 에너지에 무너지면 안 돼요. 사람이 사회에서 막 활발하게 을목간목 쓰면서 개수가 막 살다가 이렇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굉장히 괴롭죠. 이 개수는 발산 에너지라서 봄에 막 이렇게 확 뛰어다니고 싶은 을목으로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답답한데 남편을 만나면 가깝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보지는 마셔라 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다음번부터 말씀 안 드릴 텐데 일간 기준으로 지금 10인살 본 거라서 일간 삼합 기준으로 기본은 뭐다? 연지 삼합 기준으로 보시는 거다. 그러면 해묘면 삼합부터 신자진까지 쭉 그거 대비 여러분 사주 대비 12신살을 적용하셔야 되겠죠? 남명과 여명에서 이 일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편제죠, 편제. 그러니까 편제는 기본적으로 애인의 뜻이에요. 그럼 정제 있으면 내 여자를 잘 만나서 잘 화목하게 사는 거고 편제 있으면 바람 피는 거냐 무조건. 단순한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근데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있다. 근데 어쨌든 그냥 기본적인 속성일 뿐이다 라는 거죠. 남자는 어쨌든 가오가 있는 사람의 편관, 자기 원칙이 어마어마하게 보수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걸 배움으로 이렇게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면 태극기 부대 될 수 있다. 나이 많으신 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배우자 본인이 사실은 괴롭히면서 또 배우자 때문에 자기가 발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면 배우자가 식신 어떻게 해요?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이 정화가 배우자잖아요. 남명 입장에서 정화가 편제인데 정화가 기토를 쓰면 어떻게 돼요? 식신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여자가 너무 성깔 있어. 날 막 가르치려고 그래. 지배하려고 그래. 대들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지 마라. 라는 거죠. 이게, 이게 천간에 이 병화 정화로 이렇게 대입해 보면 또 여자한테 잘해주려면 근이 돼주니까 그러려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거든. 그 을목 사랑이라고도 있잖아요. 또 그죠? 을목으로 식신생재 사랑하려고 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이 자기 식신으로 여자의 말 이런 건 또 목국토에서 엄청 차단하고 말 못하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참 이게 다 정말 사주 에너지라는 것은 대단합니다. 이 을이라는 걸 또 몸으로 써가지고 정화 입장에서 보면 얘가 몸이잖아요. 식신 몸 써서 몸을 패버려 목국토. 아, 그런 사람들도 꽤 많더라. 계밀주 제가 부정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런 에너지 자극력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풀면 학급 인간이죠. 폭력을 행사하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실제 개미일주들 이런 속성이 있으니까 말씀드렸듯 자기 여자가 결혼하면 막 대들고 이런다고 생각해서 밖에 나가서 애인 만나려고 하고 근데 뭐 알아서 사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근데 다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주에 따라서는 꼼짝 못해서 잡혀 사는 사람도 있다. 당연히 자기 배우자에게 잡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도 이 편관, 와이프가 편관 에너지로 남편을 잡아버리고 식신제살로 남편 꼼짝 못하게 한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돈 욕심도 많이 부려요. 이런 사람들이. 하여튼 이 편제에 꽂혀버리면 아까 재생살 이런 것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구두쇠도 되게 쉽다. 돈 짱 박아놓고 풀지 않는다. 조심하셔야죠. 그런 기질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걸 자기 원칙화해버리면 꼰대 되는 겁니다. 진짜로. 여자 입장에서는 더 힘들죠. 이게 남편이 편관이다. 돌아버리겠네. 그리고 열심히 내가 일하는데 재생살 남편이야. 그럼 내가 돈 벌어서 열심히 갖다 줘도 다 사업한다고 날려먹고 지는 어디다 짱 박아두고 돈 없다 하고 이런 남편을 만나기 굉장히 쉬워요. 그 남편 때문에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겠어요? 남편 때문에 진짜 죽고 싶다 힘들다. 그래서 우울증 약도 드시고 그런 분들이 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핵심만 글자 관계만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성 가지고 열심히 밖에서 생활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집안에만 있으면 가정주부로 살면 진짜 남편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 올 수 있는 구조예요. 이 개미일주가 조심하셔야 된다. 또 이게 남편이란 놈이 편관이야 이 왼수 나중에 그러면 이 편관은 책임감 아닙니까? 남편으로 인해서 하여튼 책임감도 엄청 많고 하여튼 집안도 복잡한 실제로 실사리에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도 겁나 많고 집안도 막 복잡하고 옛날 분들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원래 본 부모는 본 부모가 계신데 부모에겐 자식이 많은데 아버지 형제는 자식이 없어. 아버지의 형은 그래서 차남이라서 내가 그쪽에 양자로 갔다, 호적을 바꿨다, 이제 이런 식의 구조들도 있어요. 남편이 편관 어쨌든 재생살이 어떤 뭔가 이렇게 좀 뽀다고 나는 자기 파워를 막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참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냥 심각하지 않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실까봐 제발 좀 그러지 마셔라.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딸을 낳으면 딸한테 정말 엄청 희생해요. 그 딸 잘 키운다. 그 딸이 또 이렇게 아빠를 제어하는 역할을 해주더라. 근데 자식에 몰빵하지 말라. 자기 실력, 자기 이의를 갖는 것에
심혈을 기울여라. 자식이 그거 알 것 같아요? 자식이 명리학 공부하면 그 딸이 명리학 공부하면 이해하겠죠. 그게 전혀 모릅니다. 왜냐면 본인 노력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엄마는 등록금 대준 거밖에 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어요? 물상입니다. 이번에 이미지 한 컷만 넣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마도 상상하시겠지만 동물로 보면 우리가 지난번 개미 올 때 흑토끼 했던 것처럼 이건 양이고 그럼 검은 양과 흰 양이 뭐가 다릅니까? 참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지워버리는 게 낫죠. 이게 사오미의 여름 끝자락에 이 사막의 뜻 되죠. 그래서 사막 이미지 최대한 사막에 지금 막 미중을목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 키 낮은 을목들이죠. 높이 자랄 수는 없으니까요. 거기에 지금 여름에 먹구름이 싹 몰려와서 지금 비를 쫙 저쪽에서 뿌리고 있어요. 이 여름 그러면 개수 입장에서 힘들지만 미토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얼마나 소중한 비겠습니까? 그죠? 이 여성분의 일주라면 남편은 이 여자 소중한 걸 알게 돼요. 나중에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고 그래도 혼자 살면 알게 됩니다. 아, 참 소중한 존재였구나. 있을 때 잘해야죠.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여자는 도닦는 기분으로 산다. 꼭 여자만 자꾸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 일주는 배우자에게 내가 도닦는 기분으로 살지 않겠어요. 근데 배우자는 모를 수 있다. 뒤늦게 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우자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하늘은 무더울 때 잠깐 내리는 소나기는 이 생기를 살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비지 않겠습니까? 물상적으로 보면. 근데 몰라준다. 내가 힘껏 비를 뿌렸는데 비를 쫙 뿌리고 이제 갈 거 아니에요. 여름이니까 사막이니까. 그럼 미토가 비 더 뿌려 뭐 하는 거야 하고 또 갈고. 그럼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울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 조심해야죠. 그리고 잠깐 왔다 간다. 오래 머물지는 않는다는 거죠. 잘못한 배우자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배우자, 미토 배우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여튼 뭐 여름 소나기가 한번 쫙 내리고 또 다른 데 가서 쫙 내리고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여기에 머물러 있기 싫기 때문에 다른 데 이동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싫기 때문에 밖에 나가 놀거나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특히 을목은 이제 부하 직원도 되고 후배들 동생들 되잖아요. 거기에 에너지를 주기 때문에 주변에 정말 이분의 도움을 이 개밀주의 도움을 받는 나이 어린 사람들 진짜 많아요. 엄청 잘해주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또 에너지를 방사하기 때문에 언니 잠깐만 얼굴 좀 보여줘. 언니한테 할 얘기 있어 하면 또 힘들고 아픈데 또 이렇게 가요. 묘목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묘미합. 얘가 후배는 후배인데 이렇게 식신 제사를 해주잖아요. 합으로 제사를 해주고 그럼 이 스트레스를 없애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쁘겠어. 그럼 꼭 늦게라도 나가서 얘기 듣고 술 한 잔씩 또 사주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이 여름 소나기가 이렇게 마른 사막 땅에 촥 내리고 촥 가고 그러면 소리가 따다닥 날 거 아니에요. 여름 소나기 확 내리고 그러면. 그래서 이 미토 땅에 이제 그런 이 물상보다 더 중요한 건 성상이라고 해야 되나 소리죠. 이 미토 마르고 딱딱한 땅에 소리 막 쏘나게 내리는 것처럼 해서 개미일주들이 이 속에 있는 식신을 엄청 쓰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식신제살로. 그래서 식신을 엄청 써요. 근데 그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무용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돌아다니다. 그렇게 해서 또 이 부동산 중개업자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관심도 많고. 땅 열심히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기억하기 좋으세요? 이거 일단 매우 암기를 summer rain이라고 하세요. 혹은 desert rain. 그럼 기억하기 좋겠죠. desert rain, summer rain 하면 이 개수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어쨌든 다녀야 된다. 근데 인정 잘 못 받는다. 지나간 다음에 고귀함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때는 늦으리. 난 네가 싫어. 너한테 벗어나는데 내가 왜 또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자, 많이 돌아다니는 성정이에요. 을기가 아까 그랬다 그랬죠. 지장간.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게 뭐예요? 체조, 뭐 요가. 요가는 정지돼 있죠. 필라테스 이런 거는 무용.
그런 것들 굉장히 많다. 축구 선수도 많아요. 한정된 땅 뛰어다니니까 미친 듯이 을기 하면서 그런 것들 생각해 보셔라.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축구 선수가 한 곳에 머물고 있으면 그거 축구 선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엄청 돌아다닌다. 그런 면에서 그 답답함을 여행으로 풀어주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것을 좀 풀면 좋다. 인성공망이니까 인성이 휴식이기도 하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쉴 틈이 없이 그냥 자기 에너지를 일하는 데만 써버려서 건강에 훅훅 맛이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성 휴식을 좀 취하셔라. 잠도 좀 푹 주무시고 몸이 아픈데도 설거지거리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또 깨끗하게 치우고 그런 거 하지 마셔라. 좀 쉬셔라.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막 땅을 확 지나다니고 그런 것처럼 뭔가 진득하게 차분하게 쉬고 이러지를 못하고 자꾸 조급한 거예요. 저 깨끗하게 먼 일이라 나듯이 그러지 마셔라. 마음 좀 비우시고 내려놓고 그럴 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사라진다. 스트레스는 내 몸을 좀 먹습니다. 내 몸을 끌어당겨서 무덤 속에 집어넣는 게 스트레스예요. 평관 스트레스. 반드시 그것을 지워라. 버려라. 내려놓아라. 이것이 계밀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미개유, 개미을면 간단하게 맞게요. 시간 너무 많이 갔어요. 이게 편인이니까 어쨌든 편인 공부하면 좋겠죠. 어릴 때 신유 이렇게 또 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사주가 연애에 비견이 있네요. 여기 평관 회사가 있죠. 그래서 살인소통하면 좋은데 미흡 격각이라 이게 살인소통이 잘 안 돼요. 이런 신금이 이제 취직할 때 이럴 때 오면 좋은데 쉽지 않죠. 근데 유증경금이 이때 떠가지고 그죠? 살인소통한다. 직장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을경합에서 을 딱 잡죠. 그러니까 요 정인 문서, 회사가 준 정인 문서. 근데 이게 회사하고의 이 격각이라서 회사 생활이 아주 오래 지속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내 회사 차릴 거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왜냐면 요게 예를 들어 미신이다. 신에서 올라온 경금이면 이 회사와 연결돼 있는 문서가 딱 올라온 거라 그 문서 내가 잡고 일하다. 그 문서에 기반하여 일하다. 그 문서가 시키는 대로 일하다. 회사와 계약하고 일하다. 그럼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격각이다. 일부 하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 재성이 또 편제가 딱 와버리고 오미압하니까 그죠? 묘파하고 이게 이제 어쨌든 오유파해서 이제는 돈 벌겠다는 마인드가 생겨버리고요. 요 경금이야 지금 격각된 상태에 이게 회사하고 연결이 안 된 상태에서 올라왔으니까 일부 하다가 나중에 내 거 오미압으로 돈 내 회사에 집어넣고 싶어. 또 묘업하니까 내가 일해서 크게 좀 벌고 싶어. 이런 마음이 이때부터 강하게 들어요. 어쨌든 이분은 개수가 을묘를 딱 보면 어떻다 그랬어요? 미친 듯이 뭐 한다? 일한다. 근데 이 묘가 묘미압 이렇게 돼. 처음에는 이 기미 회사에서 해묘미 속해서 열심히 하다가 요 항상 내 앞에는 나는 인성이 없는데 이 사람 인성이 있죠. 걔요 편인 갖고 있어요. 보통은 일하는 방식이 항상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일하다. 앞에 사람이 기획하고 나는 기획하고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일하다. 실제로 이제 지금은 계속 돈 벌려고 하면서 이제 자기 회사를 갖고 그러면서 내 회사를 갖고 그러면서 남의 이제 거래처와 연결된 그런 활동을 하는데 중간에 항상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기획을 하고 그건 비즈니스 모델링 같은 걸 해도 되고 그렇죠. 항상 문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이 갖고 있는 문서가 이렇게 시키잖아요. 묘유충 하지 말라고 도식하는 게 아니라 근데 문서 가지고 이런 일 좀 해주세요. 왜냐면 바로 충나는 게 아니라 또 해묘미 하려고 하니까 목이 한 방에 뻥 해가지고 쓰러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또 이게 기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관하고 식신제사를 하면서 해묘미 삼아 목 에너지를 많이 만드니 엄청나게 뛰어다니면 장사하는데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고 그러면 그거 하면 괜찮겠네요.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인다. 사람이 이러한 권한을 드릴 테니까 이걸 대행해 주세요. 대신 팔아 주세요. 이런 것들 많이 하더라. 근데 여기 상관이 들어있긴 하지만 그거 딱 뭐예요? 상관이 아니라
식신으로 딱 올라와서 을묘를 했기 때문에 정말 성실하게 우직하게 일한다 라는 겁니다. 개미 아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막 소리내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 했죠? 그게 또 을기 이렇게 되어 있죠? 먼 곳까지 막 돌아다닌다. 엄청 돌아다닌다. 에너지. 근데 이게 또 오행적으로 보면 미역 격각도 여기에 미중을목 치는 거고 이렇게 합을 하는 묘목도 치는 거고 그래서 또 이렇게 돈 벌려고 많이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이 금국목이 자꾸 발생해서 이게 은근히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은근히 뼈 이런 것도 아프고 저리고 시리고 그런 문제가 항상 있다. 그래, 건강관리 좀 신경을 써라. 이게 딱 그 나이 때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개밀주 말씀드린 건강관리 잘 하라고 그런 것들이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사회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기미라고 하는 큰 조직, 일종의 공무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걸 당한다. 거기에 어쨌든 자기의 권한도 있어요. 권한 갖고 있죠. 얘가 어쨌든 살인 소통하려고 하는데 이럴 때는 괜찮죠. 기사 이럴 때는. 왜냐면 사유에서 사음이 이렇게 되면서 이 격각을 좀 해소해주고 무진 이럴 때는 이제 기미가 무진처럼 이 계유 입장에 좀 바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게합, 진유합해서 이제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강의 좀 해주세요 이런 문서들도 같이 보내더라. 그럼 나는 가서 요 기관에 이렇게 먼 곳에 가서 열심히 떠들어대다. 내가 이 관을 식신제사라면서 그들에게 어떠한 포인트를 가르쳐주다. 내 장사하며 사업하면서 깨달은 바 경험적인 실무니까 실무적인 노하우를 내가 전해서 가르쳐주는 거죠. 식신제사. 이제 그런 것도 하더라. 그런 사주입니다. 이게 개수가 을목 보면 미친 듯이 일한다. 개미. 항상 회사 일을 하면 생기가 살아나는 것 같죠. 이게 장생 식신이니까. 하지만 훅 간다 잘못하면 조심하라. 항상 이 금국목이 일어난다. 그래서 또 식품과 관련된 일을 해요. 이 금국목은 생기가 상하는 조합이니 반대로 생기를 살리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므로 그렇게 생기를 살리는 그런 일들을 그런 것들을 판매하더라. 그러니까 식신은 어쨌든 쭉 오래 한결같이 하는 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하고 절친한 후배 사주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